나? 우리요. 아 진짜 어떡하지 이거 진짜. 그냥 폭력적으로 내려가고 오 이거 CCTV 찍히는데. 낭만 시대를 누가 사는 낭만의 시대. 낭만. 그때 진짜 삥 드는 애들이 있어요. 그때는 이제 학생들이 선생님 그림자 너무 빨랐어요. 어디야? 씨. 그림자 밟으면 아파. 이렇게. 마지막 장이네? 5페이지, 5페이지. 뭐야, 이거. 그 연속은 앞에서 다 다뤘고요. 맞지? 끝났지? 마지막 그 연속에 대한 할인 부분이거든요, 여기가. 근데 여기가 조금 좀 이상해. 그러니까 이상한 부분이라고 생각 좀 하고요. 교재 기준으로는 25페이지에 해당하고 프린트 기준으로는 5페이지에 해당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또 이제 오해할 필요는 없어. 그러니까 오해할 필요는 없는 부분이고 되는 것만 된다라고 인정하면 되는 거죠. 그럼 이건 안 돼요? 이것만 되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당연히 이제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돼요. 근데 여기 조금 중요한 게 자, 1번. 자, fx가 닫힌 구간 AB에서 연속. 됐죠? 말뜻 자체는 이해되시죠? 근데 왜 시계 안 보이게 안 돼요? 난 잘 보이는데요. 시계 보는지. 그러면은 성립하는 거예요. 뭐 번호 두 개가 안 돼. 그냥 연속이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연속이면 성립하는 내용이죠. 이렇게? 근데 여기가 좀 열린 구간이 아닙니다. 지금 열린 구간이 아니라서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면 이제 결론이 뭐냐면 여기가 결론이야. 근데 결론에서 이제 말하는 거는 열린 구간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A 함수 fx는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면 함수 fx는 닫힌 구간에서 최대 최소가 존재합니다. 첫 번째 정리는 최대 최소 정리입니다. 근데 이제 내용을 좀 이해하시면 되는데 이 구간에서 반드시 존재한다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거는 조금 자세하게 하면 이 구간은 여기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러니까 구체적으로는 그 연속인 구간에서 여기에서 최대값을 갖고요. 최소값도 같습니다. 존재라고 쓸게. 당연한 얘기인데 반대가 성립을 안 하죠. 그러니까 역이 성립을 안 하고 최대 최소가 존재하더라도 fx가 그 구간에서 연속인지는 모른다. 일단. 그래서 되는 방향을 일단 확인을 좀 할 거고 이런 거예요. 느낌 이런 거. 내가 이제 A, B를 그냥 임의의 구간으로 설정을 하고요. 이렇게 할게요. 여기 A, 여기 B라고 하면 여기부터 여기까지만 따지면 되잖아요. 여기부터 여기까지만 따지면 되는데 함수가 이 구간에서 끊어지지 않고 연속적으로 이어져 있다는 소리예요. 그치? 그리고 심지어 A에서도 연속이에요. 이게 지금 포함된 거죠. A를 포함한 부분에서도 연속이에요. 그러면 생각해보면은 너희들 이제 연속 불연속 따질 때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서 이제 함수값이 여기가 찍힌다라고 생각을 하고 B에서는 함수값이 이쪽에 찍힌다라고 하면은 여기부터 여기까지 함수가 연결이 될 때 한 번이라도 끊어지면 안 된다는 소리야, 그죠? 이해되니? 한 번이라도 끊어지면 안 된다는 소리야. 그러면은 끊어지지 않고 부드럽게 이렇게 뭔가 연결이 이렇게 돼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럼 이제 이런 상황을 말하는 거잖아요. 가정이라는 거 자체가, 그죠? 그러면 당연히 이 구간 안에서는 맥스랑 미니멈이 있겠지? 맞아. 여기 최대가 여기서 딱 찍히는 거고, 여기가 최대. 그리고 여기가 최소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존재성이라고 이해하는 게 이제 올바르다. 존재한다. 근데 어디서 존재할지는 사실 잘 모르고요. 확정적으로 어디에서 존재할 거라는 건 알아. 그 연속인 구간 내에서 최대 최소가 존재할 거라는 건 알아. 이런 거야. 됐지? 이게 결론입니다. 근데 이제 반대는 성립하지 않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 그 밑에 노트 10번 봐봐.
닫힌 구간이 아니거나 또는 연속 함수가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죠? 최대 최소가 존재하지 않을 수 있다. 오케이? 그리고 일단은 좀 요거부터 좀 먼저 따지면요. 이거부터 먼저 따져줄게. 이게 여기 성립하지 않는 이유는 이거야. 여기 성립하지 않는 이유는 자, 안 되는 케이스가 하나라도 존재하면 안 되는 것인데 자, 이거 존재하지 않지. 여기가 A고 여기가 B라고 해보시면요. 함수가 구간 내에서 최대 최소가 존재하지만 연속이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함수가 만약에 이렇게 생겼다라고 하면 이렇게 생겼다라고 하면 여기 그치? 그럼 누가 봐도 여기는 최대값이고요. 누가 봐도 여기는 최소값인 건데 함수가 연속인 건 아니야. 그치? 이 구간에서 연속인 거 아니죠. 왜요? 불연속점이 하나라도 존재합니다. 연속 함수는 아니지. 그치? 그래서 일단 역성립하지 않는 거는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고 밑에 노트 10번은 다른 얘기야. 노트 10번은 다른 얘기인데 뭐가 다른 얘기냐면 가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결론을 확정지을 수 없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첫 번째 그림 먼저 봐. 첫 번째 그림은 이렇게 돼요. 그 함수가 그려져 있기를 구간 내에서 지금 이렇게 생겼거든요. 여기는 지금 색칠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올라갔다가 얘는 색칠이 빠져 있죠. 그러면 여기를 A라고 하고 여기를 B라고 했을 때 이 함수가 과연 여기에서 연속이라고 말할 수 있냐? 이거 연속이니? 여기에서 연속이니? 아니지? 오케이? 이거 왜 아니죠? B에서 연속이 아닙니다. 지금 왜요? B에서 연속이 아닌 이유는 뭐야? 함수값이 존재하지 않는 거야. 함수값이 여기서 찍히지 않는 거야. 됐지?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현재 닫힌 구간 AB에서는 연속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가 존재하지 않을 수 있어? 최대값이 존재하지 않을 수 있어. 네, 봐봐. 최소값은 존재합니다. 그렇죠? 최소는 존재하고 최대는 존재하지 않을 수 있어. 우리가 2차 함수 풀 때도 이제 똑같죠? 구간이 설정이 안 됐을 때 아래로 볼록 같은 경우는 최대값은 없다, 최소값은 있다. 그치? 최대는 존재하지 않을 수 있다. 그치? 그러면 그 FP 밑에 있는 걸 최대로 놓으면 되지 않나요? 뭔 소리예요? 아니 FP 바로 밑에를 바로 밑에 뭐가 있는데요? 바로 밑에 뭔가 수가 있겠죠. 뭔가 수가 있겠죠? 그걸 말해보시라고. 그걸 말을 못하니까 존재하지 않는다잖아. 그치? 뭐 B 빼기 0.0000001? 안 되지. 그것보다 더 큰 게 안에 존재하잖아. 그치? 여기가 열려있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쵸? 애매해요. 말할 수가 없어요. 그쵸? 그래서 이런 거야. 봐봐. 여기가 최소값 M 갔는데 이 지점을 M이라고 하면 fx 함수값이 갖는 범위는 어떻게 설정할 수 있죠? fx는 어디부터 어디까지 범위가 가는 거야? M 미만. 맞지? 거기. M 이상. 최대가 존재하지 않죠. 맞죠? 이렇게 좀 직관적으로 보이는 것도 맞아요. M을 최대값으로 말할 수 없어요. 그 두 번째 그림은 어떻게 돼요? 두 번째 그림은 이번에는 이렇게 가죠? 이거는 여기도 마찬가지야. 얘랑 반대인데 B라고 할게. 최소값이 있는 거지. 여기서는 이제 일단 연속이 이거 안 되는 거 똑같고요. 안 되고 최소가 존재하지 않고 최대값은 존재한다. 여기가 최대 맥시멈 되겠죠?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왜 여기서 연속이라고 말할 수 없냐면 A에서 함수값이 정의가 되지 않으니까 닫힌 구간 A에서 A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A 때문에. 아무도 없죠. 자, 세 번째 그림이에요. 세 번째 그림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둘 다 빠져있지. 이런 경우는 이제 어떻게 된다? 최대 최소 둘 다 존재하지 않는다. 그치? 어디가 최대고 어디가 최소라고 말할 수가 없어. 그치? 그래서 이 경우는 최대 최소가 둘 다 존재하지 않는다. 최대도 없고 자, 최소도 없다. 이렇게 해서 되는 거죠. 왜냐면 얘는 이거 자체가 이제 A랑 B 둘 다 빠지기 때문에 연속이라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나 최대 최소 정리를 확정짓는 것은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 보장되어야만 된다. 그 마지막 그림은 안 그릴게요. 마지막 그림 그냥 그 눈으로 보세요. 그냥 보시면 최대값, 최소값 둘 다 없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연속이 아닌 경우와
닫힌 구간이 아닌 경우에서는 안 나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닫힌 구간에서는 연속이라고 말할 수 없지만 여기에서는 연속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야. 오케이? 근데 이거는 닫힌 구간이 아니잖아. 반 열린 구간 또는 반 닫힌 구간이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항상 폐 구간이어야 됩니다. 닫힌 구간이어야 하는 이 조건이 중요합니다. 얘가 아니면 아무것도 안 된다. 아무것도 보장할 수 없다. 됐죠? 그래서 이게 별다른 내용이 아닙니다. 이게 그냥 별다른 내용이 아니고 교재 25페이지 보시면 그 164번 볼게요. 164번 문제 밑에 딸려있는 문제 있지. 그럼 옆에 그래프 fx 나와 있으니까 생각을 해보시면 자 닫힌 구간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보세요. 닫힌 구간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보세요. 일단 첫 번째 닫힌 구간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fx는 연속입니까 아닙니까? 먼저 따져봐. 연속이 아니다. 뭐 때문에 아니다? 그렇지. 마이너스 1 때문에 안 돼. 여기서 함수값 정의가 안 되고 있어. 그러면 최대 최소가 둘 다 있을 거라고 보장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됐죠? 최대값은 얼마로 찍혀요? 1로 확실히 딱 찍히는데 최소를 말할 수가 없어요. 그죠? 애매하죠? 165번으로 넘어갈게. 이번에 닫힌 구간 2, 4예요. 2 이상 4 이하. 여기서는 함수가 연속이야. 그지? 네. 최대 최소가 확실하게 존재하고요. 최대값은 얼마? 0. 최소값은 얼마? 마이너스 2.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어려운 거 아니죠? 넘어갈게. 최대 최소 정리 이 정도 딱 이해하시면 되고요. 이 관계를 좀 이해하면 좋아요. 폐 구간에서 연속인 것, 닫힌 구간에서 연속인 것만이 최대 최소를 보장한다. 그 외에는 아무것도 안 돼. 오케이? 최대 최소가 존재한다고 해서 그 구간에서 연속이라고 말할 수도 없고요. 또는 이게 아닌 경우는 몰라, 알겠지?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좋죠. 오케이? 심지어 최대 최소가 둘 다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fx가 연속이 안 되는 케이스는 제가 이제 여기서 보여드렸죠. 최대 최소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fx 자체가 연속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역은 성립 안 하니까. 그렇지? 그래서 기억하실 거는 이 방향밖에 안 됩니다. 성립하는 거. 무조건 닫힌 구간에서만 연속적이어야지 최대 최소가 보장됩니다. 그렇지? 넘어갈게. 자, 중요한 거는 다 했고 그냥 이 정도만 이해하시면 충분합니다. 최대 최소 정리는 좀 어렵게 나오는 수준은 아니어가지고 그냥 최대값 최소값 구하는 거라서. 그 최대 최소 구하는 건 어떻게 돼? 최대랑 최소를 구하는 메커니즘은 어떻게 됩니까? 뭘 그려서 간다? 그렇지. 그래프 그려가지고 직접 확인한다. 제일 위에, 제일 밑에. 끝. 저희 오늘 지금 어디까지 나와요? 오늘 연속 끝낼 거예요. 사이값 정리 하나만 맞춰. 맞다? 오늘 저거 선생님 진도 민규 때문에 혼자를 해서 안 주셨어요? 맞으셨죠? 저희 그럼 오늘 민규 개수가 좋아해서 안 나와요? 근데 너네 참고로 그 3학년은 너네 1학기 때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진도가 여유롭지 않습니다. 오케이? 진도가 여유롭지 않아. 왜냐하면 우리 11월 달이면은 분기가 끝나요. 거의. 왜냐하면 11월 달에 선행이 끝나야 돼. 왜? 11월 초중 그때 이제 고등부 반편성고사 있고요. 그거 끝나고 나면 시험 때고요. 그러니까 반편성고사가 11월 초 중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실질적으로 선행을 나갈 수 있는 기간이 10월 말까지밖에 없어요. 그럼 10월에서 분기가 종료된다는 얘기야. 그치? 그러면 9월, 10월 두 달 동안에 수원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럼 수투는 언제까지 해야 돼? 8월 말까지밖에 못해. 이해되지? 방학 보내고 돌아오면 어떻게 돼요? 8월이에요. 8월 말에 이거 끝나야 돼요. 이해되지? 2년 5분의 1도 됐어? 못했어요. 5분의 1밖에 못한 거죠. 아, 저희 지금 첫 번째 시간이잖아요. 학원에 따져. 그럼 저희 오늘 응. 안 나가요? 이건 안 나가. 다음 주에 한다고 했잖아. 아싸. 나는 두드려 맞고 왔다니까 진짜. 정말 진짜 노답이다. 사이값 정리 받겠어. 가겠습니다. 야, 사이값 정리 이거 뭐냐면 존재감을 보장한다. 오케이? 이게 무슨 얘기냐?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조건은 똑같아. 근데 조건은 똑같은데 이렇게 들어가죠. F 이거 1번. 자, fx가
일단 무조건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 보장. 이거는 이제 무조건 보장되어야 되는 사실이고, 두 번째. 자, 이 구간 양 끝점에서의 함수값이 다를 때 사용하는 FA가 FB일 때. 됐지? 이 두 가지 조건 만족하면 되는 겁니다. 자, 결론 보시면 이제 어떻게 되죠? FA와 FB 사이의 K에 대해서. 자, 따라서 자, 이거를 만족하면 FA와 FB 사이의 K에 대해 자, 뭐가 보장된다? FC가 자, K 값을 찍는 이 C의 존재성을 말하는. 근데 이거 이렇게 수식으로 적으면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사실 C가 이걸 만족하는 C가 어디에 존재하냐면 여 구간에서 존재하는데, 이제 놀랍게도 폐 구간에서 존재하는 건 아니고요. 열린 구간에서 존재해요. 그래서 여기에서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좀 이유도 설명 좀 드리고, 이 상황이 뭔지도 설명 좀 드릴게. 거기 밑에 그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림에 좀 나와 있거든요. 그림. 오른쪽에 그림 보세요. 존재하는데 사실 여기서 꾸며주는 말이 조금 더 중요한 것 같거든. 적어도 하나 존재. 적어도 하나. 그러니까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걸 보장할 수는 없고 무조건 하나는 찍힌다는 얘기지. 근데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는 건 두 개, 세 개, 네 개도 존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제 봤더니 이제 이런 얘기거든.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일단 닫힌 구간에서 이야기하는 거니까 닫힌 구간을 설정을 이렇게 하고, 여기가 A고 여기가 B야. 그리고 함수값이 다름을 갖다가 인정하는 상태에서 사용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렇게 되는 거냐면, 자, 여기가 찍히고 이쪽이 찍힌다라고 했을 때 이 사이에서 연속 조건이 있어야 되는 거죠. 끊어지지 않고 이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대략 왼쪽 느낌이랑 약간 유사하게 가면 돼요.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봐봐, 여기가 FA지 얘들아. 잘 이해하는 게 좋을 거예요. 이게 무슨 느낌인지도 설명 다 드릴게요. 자, 이 K가, 이 C가 얘를 만족하는 이 K 값이 어디 사이에 있죠? 어디 사이에 K에 대해 여기 어딘가에 K가 찍혀 있어. 여기가 K라고 해봐. 이 K를 함수값으로 찍는 X가 여기 사이에서 무조건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논리예요. 직관적으로 이해가 되죠? 왜요? 이게 연속이기 때문에 무조건 어떻게 돼야 돼? 여기 함수값을 찍는다는 거는 어딘가의 X값이 이 위에서 어딘가 함수값을 딱 찍어야 된다는 얘기야. 근데 생각을 해봐. 이 함수는 이 사이에서 폐 구간에서 연속,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함수가 출발을 하면 도착점이 여기여야 돼요. 그러면 이 초록색깔 이 선을 한 번은 무조건 찍어야 되죠. 그 얘기예요. 여기서 끊어지지 않고 연속적으로 이어지다가 여기로 도착하려면 이렇게 여기 이 초록색깔 선을 찍는 이 점이 무조건 하나는 존재해야 된다, 이 소리였지. 그리고 걔를 뭐라고 하자? C라고 하자. 당연히 이 C는 어디서 존재한다? 그 사이에 존재할 수밖에 없겠지. 내용 이해되시나요? 이거를 장황하게 수학적으로 써놓은 게 지금 이 소리입니다. 됐죠? 근데 왜 열리는 거 아니에요? 최대차각도 될 수 있어요. 왜 C가 A 열린 구간에 A예요? 닫힌 저 열린 구간에서 존재하는 이유는, 왜 A에서 존재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잖아. 봐봐, 이게 사이에잖아, 사이에. 근데 이 사이에라는 말은 K가 FB가 아니고 FA가 아니고라는 말이 들어있는 거죠. 그럼 당연히 C가 A일 리가 없고 C일 리가 없으니까 폐 구간에서 이제 양쪽 끝점이 빠진다라고 해석하는 거지. 이해되지? 됐어요? 자, 넘어갈게. 사실 이 내용보다도 이걸 사용하는 그 방정식에서 활용하는 게 또 조금 더 중요해요. 자, 방정식 그 실근 쪽 내용 좀 보겠습니다. 활용 이제 교과서에도 그냥 활용하는 파트가 방정식의 실근 쪽의 문제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야. 이게 방정식의 실근의 존재성으로 이제 응용이 되는데, 이게 왜 방정식의 실근의 응용으로 이제 존재성이 보장되냐면, 이 K가 하는 역할이 X축으로 바뀌면 방정식의 실근 존재성으로 이제 바뀌어요, 주제가. 오케이? 그거 좀 해보겠다는 거야. 그래서
실질적으로 너네들이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은 이 중간값 정리가 아니라 사이값 정리. 이름이 바뀌었어. 원래 중간값이었는데 그 밑에 노트 11번을 당신들이 공부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렇죠? 11번을 공부하세요. 됐죠? 그래서 이거를 방정식 버전으로 살짝 바꾼 건데 자, 조건이 이렇게 들어가. 자, 사이값 정리의 방정식 활용입니다. 자, 이걸 공부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 이건 어떻게 하냐면 그 두 가지 조건이 만족돼야 돼. 근데 1번은 뭐냐면 당연히 이게 기본 장착이 되셔야 되는 거 맞죠? F가 어디에서 닫힌 구간 AB에서 연속. 이거는 무조건 필요한 조건이에요. 왜냐면 이 연속성이 갖는 것은 함수가 끊어지지 않고 이어져서 가기 때문에 한붓 그리기 너네 알지? 오케이? 한붓 그리기. 한 번 딱 붙여놓고 그렸으면 끝까지 도착할 때까지는 쭉 이어져야 된다는 패턴이지. 맞아? 이런 거야. 그래서 이 같은 연속 조건은 무조건 만족해야 되는 게 맞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거는 너네들 한 번쯤은 공부해 본 적이 있다. 어디서 했냐면 수학상에서 근해 분리. 근해 분리 조건 중에 함수값의 곱이 0보다 작다를 처리하는 경험이 있어. 어디였지? 잠깐 얘기 좀 하고. 근해 분리에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한 근이 자 2보다 크고 자 다른 근은 2보다 작다의 조건이 들어가는 경우 저렇게 처리하는 경우 있을 겁니다. 그죠? 자 우리는 2차 함수에서 따져볼게요. 자 2차 함수가 이제 근이 존재하려면 x축과 만나는 교점이 근인데 봐. 이 얘기는 뭐냐면 첫 번째 2가 기준이지. 그럼 한 근은 어디 지켜야 돼? 한 근은 이쪽에 지켜야 되고 다른 한 근은 이쪽에 지켜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함수 형태가 어떤 것들이 다 가능해요? 어떤 것들이 가능하냐면 다른 한 근이 이보다 크고 다른 한 근이 이보다 작다에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함수 형태는 이렇게 봅니다. 중점적으로 지금 조건을 조금 첨가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축에 대한 조건을 첨가해야 되는데 축에 대한 조건을 첨가하는 이유는 구체적인 우리가 2차 함수 식으로 다루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렇지? 일반적으로는 2차 함수 식을 주기 때문에 그 식에서 축을 찾아야 돼요. 근데 축이 보통 이제 이런 쪽에 이렇게 걸려있다는 거죠. 약간 이런 느낌. 이런 느낌. 그래서 이제 이거 처리할 때 어떻게 이제 좀 처리를 해야 되냐면 멘트를 좀 바꿀게. 이 멘트가 아니라 2랑 3 사이에 있다라고 바꿀게. 한 근이 2랑 3 사이에 있다. 이걸로 바꿀게요. 이게 맞는 거. 자, 이거 좀 찾아볼게. 한 근이 2랑 3 사이에 있다. 그럼 이제 여기 그림도 조금 바꿔볼게. 여기를 2라고 하고 여기를 3이라고 하자. 문제 상황에서 바꿔볼게. 됐지. 이 참수는 근이 원래 두 개가 존재하는데 그 두 근 중에 한 근이 2랑 3 사이에 존재해요. 그러니까 여기랑 여기 사이에서 어딘가에 찍혀야 돼라는 소리지, 그치? 그럼 함수가 어떻게 와야 돼요? 이 참수니까 뭐 아래로 블록이라고 치면은 함수가 이런 느낌으로 와서 여기를 무조건 찍고 가야 되잖아, 그치? 여기를 찍고 이런 느낌으로 가야지 맞는 거죠, 그치? 그럼 이 부분을 처리를 어떻게 할 거냐 이거야. 이게 2랑 3 사이에 얘가 분명히 존재한다를 어떻게 처리를 할 거야? 이거 문제죠. 이거 어떻게 처리했죠? 2에서의 함수값과 3에서의 함수값이 부호가 다르다. 이걸 처리해 본 경험이 있죠. 그걸 처리할 때 F2와 F3이 부호가 다르다. 이렇게 처리했었죠. 이게 조금 일반화돼서 저렇게 이제 쓰이는 겁니다. 그렇죠? 위로 블록이라도 할지라도 똑같아. 위로 블록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쓸고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함수값의 부호가 다른 건 여전해.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두 가지 경우를 케이스를 나누지 않고 한꺼번에 처리하는 방식이 이거라는 거지. 이해되지? 그럼 너네 이 현상에서 뭘 봤어? 이 사이에서 x축을 틀고 지나가는 애가 하나는 무조건 존재한다를 봤잖아. 이게 중간값, 사이값 정리하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방정식의 근으로서 활용되는 게 이 부분입니다. 됐죠? 그래서 이 두 번째 조건이 들어가는 이유가 저것 때문이에요. 저런 현상 때문이에요. 됐죠? 자, 그랬을 때 결론을 좀 적어드릴게요. 자, 결론은 뭐냐면 이거이면 여기까지가 1번, 2번 두 가지 조건이고
자, 그랬을 때 자, 결론은 뭐냐면 fx가 c가 되는 그러니까 fc가 0이 되는 fc가 0이라고 표현하지 맞겠죠? 그러니까 fx는 0이 자, 방정식이 되고 fx 얘는 방정식입니다. 자, 이 방정식은 자, 열린 구간에서 저보다는 실근이 갑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 a, b 여기에서 자, 적어도 하나의 자, 실근 간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이게 당연한 얘기가 왜 그러냐면 보세요. 여기가 a고 여기가 b야. A랑 B는 어떤 상황이면 되는 거야? 부호가 다르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그죠? FA랑 FB는. 그러면 FA를 내가 양수를 빵 찍는 순간 이 조건 때문에 FB는 무조건 밑으로 딱 찍혀야 돼. 그죠? 그리고 함수는 이 닫힌 구간 안에서 연속적으로 이어져야 돼요.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가 시작점인데 끊어지지 않고 쭉 이어지다가 도착점이 여기가 되려면 반드시 어디를 쓸고 지나가야 돼? 그렇지. X축을 반드시 쓸고 지나가야 돼. 됐지? 이게 근이라는 거지. 이 근이 반드시 존재한다. 됐지? 이런 소리. 이해되지? 이거 사용 어떻게 하시면 될까요? 이거 사용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렇게 하는 거야. 밑에 얘 좀 볼게. 밑에 얘 써드린 게 약간 그 문제 푸는 타입에서 너네들이 자주 풀 거는 이렇게 사용하는 거야. 자, 봐. 자, 일단 문제 풀고 마저 이야기 끝내겠습니다. 여기 자, 마지막이니까요. 자, F에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4 이렇게 함수값을 줘버려 문제에서. 수빈아. 자, 주의사항도 좀 말씀드릴게. F1. 자, 그다음에 F2까지 물어보자. F2는 얼마죠? 3. 자. 잘 따라오세요. 이 문제 풀 건데, 자, fx는 현재 연속 함수입니다. 자, y는 fx 주고, 자, 얘는 지금 뭐라고 주냐면, 자, 연속 함수 fx. 그러니까 얘는 연속 함수기 때문에 구간에서 연속이다를 따질 필요가 없어. 그냥 전 구간 다 연속이야, 그지? 그럼 얘가 지금 연속이죠.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란 뜻이에요. 연속 함수란 뜻은 연속인 상황인데, 열린 구간 어디에서 방정식 개수, 그 근의 개수를 갖다 세고 싶은 거예요? 자, 여기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이 사이에서 자 어떤 것의 근이야? 방정식 fx는 dx. 좀 노멀한 타입은 아니야, 알겠지? 노멀한 타입은 여기가 fx는 0 들어가는 게 좀 노멀하고 쉬운 타입이고 얘는 조금 살짝 응용한 거야, ex는. 그러면 자 방정식 그 이해부터 좀 해봐. 봐봐. 이 방정식의 근은 y는 fx라는 함수와 y는 ex라는 직선에 뭘 갖다가 찾아야 돼? 교점, 오케이. 교점을 찾아야 돼. 교점의 개수가 방정식의 근의 개수야. 오케이? 교점이 근이야. 됐지? 그러면 그래프상으로 그려드릴 때 당연히 EX라는 직선도 그리셔야 되고요. 이 상황도 보셔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프를 그려. 근데 너가 따져야 되는 거는 이 열린 구간이기 때문에 이 열린 구간 맞춰서 그리세요. 이렇게 그리시면 돼요. 그러면 2부터 나는 마이너스 2까지 찾을 거고 한 칸씩 끊어서 함수값을 좀 찍어보면 되겠죠? 첫 번째는 얘부터 그려. 얘는 이제 그려주니까, 그치? 그러면 1일 때 1 딱 찍어야 되니까 여기 지나고요. 2야. 그 다음에 두 칸 올라가서 찍어야지 되는 거지. 그래서 함수가 이렇게 그려지는 패턴이 맞습니다. 이거 현재 y는 2x. 그리고 필요한 부분이 뭐냐면 그래프 좀 잘못 그려. 축 좀 올릴게. 이렇게 가죠. 이렇게 그려서 자, 여기 이렇게 여기서 이제 이렇게 쓸고 올라가겠습니다. 이런 느낌. 그래서 한 칸 이렇게 내려서 보시면 돼요. 1, 2 여기도 1 이렇게 보시면 돼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이렇게 볼게. 됐지? 관심 있는 건 열린 구간입니다. 자 보세요. 여기 빠져야 돼. 얘가. 열린 구간에서 몇 개 존재하냐지. 맞아? 여기서 세면 안 돼. 여기 비워놓고 여기도 비워놓고 이 사이에서 몇 개 찍히냐 이것도 따주면 되거든요. 보세요. 첫 번째 이거 찍어보라는 얘기야. 자 함수값 찍을게. 잘 봐. f-는 f-3이에요. 지금 여기 보면 f-2는 -3이에요. 그죠? 어디 찍어야 돼요? 1, 2, 3 여기 찍어야지. 여기 됐니? 찍으면 돼요. 그치?
점 찍혀 있는 거야. 여기 지나야 돼요 지금.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은 어디 찍어요?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4를 찍어야 되니까 여기입니다. 여기가 마이너스 4예요. 여기를 이렇게 점을 찍고 지나가야 돼요. 됐죠? 지나는 점이에요. 됐어요? 그 다음에 F0이 3이다 라고 되어 있는 거는 0에서는 3을 찍어야 되기 때문에 이거 좀 올리겠습니다. 좀 올리고 이렇게 볼게요. 이렇게 볼게. 그러면 3을 찍어야 되니까 여기가 이렇게 찍힐 거 아니야, 그치? 됐어? 그 다음에 F1은 4를 찍어야 되지. F1은 4를 찍어야 돼. 여기. 그 다음에 F2는 3을 찍어야 돼. 여기 있잖아. 됐나? 됐어? 그 다음에 이제 마무리는 좀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연속 함수지. 연속 함수니까 최소로 있는 경로가 어떻게 될지를 보시면 되는데, 자, 핵심은 직선으로 연결해요. 직선으로 연결해야 돼. 왜냐면은 최소 찍히는 점의 개수를 따지는 거기 때문에 이 선을 지나갈 때 여기랑 여기를 함께 쓸고 지나가야 돼. 그러니까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서 끝날 때 구태여 9번 이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적어도 최소값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최소 한 번. 그러니까 사용해야 되는 건 직선이야. 알겠지? 최소값을 보겠다는 거는. 이렇게 하면 되죠? fx가 최소일 때, 그러니까 이 교점을 최소값으로 봐야 되니까 이거를 직선으로 연결해서 이제 보는 거죠. 이런 느낌. 됐어요? 됐습니까? 빨간색이 fx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러면 ex랑 교점이 생길 거야. 몇 개인지 세보자. 자, 여기서 하나, 맞지? 여기서 두 개. 이거는 반드시 지나야 되는 점이에요. 맞아요? 이걸 안 지날 수가 있어요? 말이 안 돼요. 그죠? 무조건 지나야 돼요. 그 다음에 올라갔다가 내려면서 여기서 자, 몇 개 찍힙니까? 3개 찍히죠? 정답이 적어도 3개 갖는다. 적어도 3개 실근을 갖는다. 그런데 어느 구간에서 이제 갖는지를 보셔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서 존재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1 그 열린 구간에서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1과 0 사이에서 하나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요. 여기는요 1과 2 사이에서 하나 존재합니다. 그죠? 존재하는 구간이 열린 구간이 이 세 부분이야. 여기서 방정식의 근이 존재한다. 됐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거기 풀이 과정이랑 달라요. 그림 갖다가 그려 넣으셔야 될 겁니다. 알겠죠? 실질적으로는 이제 뭘 안 써? 뭘 안 썼어? 대수식으로만 풀지 않아. 알겠지? 방정식의 실근의 존재성을 갖다가 따질 때는 그래프로 그려서 간다. 오케이? 그러니까 이제 FA랑 FB가 0보다 작다라는 거는 사실상 좀 수식으로 이제 보여줘야 하기 때문에 이걸 사용하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실질적으로는 그림으로 푼다고 하죠. 그림으로 푼다. 주의사항 좀 말씀드릴게요. 주의사항. 이거를 안 들으면은 나중에 이거 문제 풀 때 뻘짓을 좀 하는데 어디서 하냐면 거기 프로젝트 기준으로 거기 좀 이야기할게요. 거기 어디냐면 자, 거기 노트 11번에 보시면 1번, 2번, 3번 하나씩 바뀌어 있는데 이게 좀 하나하나 좀 살펴볼게요. 일단 첫 번째 1번부터 봐봐. 자, 봐봐. 이것도 마찬가지로 역은 성립하지 않아요.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이제 FA가 FB, 그러니까 이제 이거지. 그러니까 FA 곱하기 FB가 0보다 크면 이게 선생님 0보다 작지 않으니까 근을 갖지 않지 않나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이거 또는 이거 or 또는 자, FA, FB가 0이 되더라도 뭐라고 써 있습니까? 실근은 존재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 그러니까 역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거죠. 무슨 얘기죠 이게? 특히 좀 주의해야 될 표현은 사실 이거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저 얘기는 뭐냐면 FA랑 FB 중에 둘 중에 하나는 어디에 찍혀 있다는 얘기입니까? 0에 찍혀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 얘기는 뭐야? X축과 만나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상황이 무슨 얘기냐? 여기가 A고 여기가 B면 둘 중에 하나는 찍혀 있는 거야. 이렇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둘 중에 하나는 여기 찍혀 있는 거기 때문에 함수가 여기서 시작한다는 얘기죠. 이렇게 되더라도 지금 FA 곱하기 FB는 0이죠. 지금 현재. 맞죠? 여기가 FA고 여기가 F0인데 FA가 지금 0인 상황이에요. 그죠? 그럼 곱한 거는 0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지금 X축에서 일단 만나고 있는 상황이고
얘가 근이라는 얘기. 그치? 그리고 심지어 어디서도 따질 수가 없냐면 저 사이값의 정리는 그 존재성이 열린 구간에서 존재한다는 걸 보장해 주는 것이지 이 A 자체에서 존재한다는 건 알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역 자체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조건, 그러니까 FA 곱하기 FB가 0보다 작다고 할, 0보다 작을 때 근이 존재한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이 경우는 근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한다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역 자체는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있는 그대로만 이제 쓰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 1번의 이제 내용이고. 자, 2번 볼게요. 부호가 다르면, 그러니까 2번처럼 사용을 해야 된다는 거야. 2번 체크해 놓으세요. 그러니까 사이값 정리 이용하실 때 방정식 근 개수 문제 풀잖아요. 2번만 사용하면 돼. 1번처럼 해석하지 말고 2번만 사용하시면 되고, 실질적으로는 3번에다가 별표 치시면 돼요. 실질적으로 내가 문제 풀 때는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3번처럼 해석하는 거예요. 자, 3번 읽어볼게. 자, 실근의 존재 여부는 여기 밑줄. X축과의 교점의 존재성. 됐지? 여기 밑줄처럼. 실근의 존재 여부는 X축과의 교점의 존재성으로 생각해. 특히 곱한 형태가 0인 조건은 주의하자라고 써놨어요. 그러니까 FA 곱하기 FB가 0이니까 이게 안 되니까 근이 없다? 말이 안 된다고, 그지? 이거 자체가 근 아니야? FA가 0이니까요. 맞죠? 이거 자체가 근이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장할 수 없지. 그지? 그러니까 역으로 사용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 화살표가 이제 결론입니다. 거기 밑에 3번 동그라미 밑에 화살표가 결론이에요. 그래프를 그려서 함수값 찍고, 방금 했지? 그래프를 그려서 함수값 어디 찍히는지 띡띡 찍고 그것을 직선으로 연결하면 X축과 만나는 교점의 개수가 최소로 잡히게 된다. 적어도 3개. 됐습니다. 설명 끝이에요. 저랑 문제만 몇 개 좀 볼게요. 여기 뒤쪽에. 좀 넘겨서 뒤쪽에 이제 유형 문제 좀 몇 개만 보겠습니다. 도범수로 오늘 들어갈까 말까 고민이 많이네. 들어가고 싶어. 진도가 너무 느린 것 같아가지고. 사이값의 정리 유형 7번이고요. 그 전에 최대제로 정리 여기 먼저 봐봐. 저랑 194번 대표 문제 같이 봐요. 구간 여기 잘 봐. 문제 같이 보자. 열린 구간 0부터 6까지에서 정의된 함수. 0하고 6에서 생각할 필요가 없어 얘들아. 그래서 정의역에서 빠졌어요. 그 다음에 오른쪽 그림과 같다. 옳지 않은 거 찾아보자. 1번부터 볼게요. 3에서 극한각 존재하니 좌우 따져야지. 네, 뭐로 존재합니까? 2로 존재하죠. 1번 날리고 정답 될 수 없고. 자, 5에서 극한 존재하지 않죠? 좌우 달라요. 그죠? 날리고. 3번 열린 구간에서 불연속이 되는 x값은 2개다. 빨리 확인해봐. 어디랑 어디? 3하고 5. 2개죠. 자, 4번 볼게요. 자, 닫힌 구간 1, 2에서 최소값 같니? 일단 첫 번째, 닫힌 구간에서 연속인지 확인해. 자, 1하고 2에서 연속인지 확인해. 연속 보장됐지? 바로 날려. 최소값 무조건 존재합니다. 됐죠? 누가 보장해줘? 최대 최소 정리가 보장. 자, 5번 볼게. 닫힌 구간 2, 4에서 연속인지 확인해. 오케이? 연속인지 확인해. 불연속이죠? 그러면 몰라. 오케이? 불연속이면 몰라. 모르니까 빨리 확인해. 보장을 할 수 없다라는 것이지 최대값이 없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림에서 보고 최대값을 지정할 수 있냐? 없다라는 거지. 왜? 이 사이에서 함수가 이렇게 생겼잖아. 분명히 여기가 존재하는 여기가 최대일 텐데 얘가 빠졌잖아. 빵꾸가 났잖아. 최대값은 없습니다. 최대값 갖는다? 거짓말하지 말라 그래요. 5번이에요 정답. 넘길게요. 이 정도 수준으로 나오는 거야. 괜찮지? 복잡하게 안 나오고. 그 다음에 뒤쪽에 이제 그 196번, 197번 같은 거는 최대 최소 찾으라고 나와요. 알겠어? 뭐 하면 될까? 그래프 그리면 돼. 알겠어? 그래프 그리고 이제 따지면 돼. 자, 사이값 정리 하나만 볼게요. 사이값 정리 중에 대표 문제는 딱히 별로 보고 싶지 않고 아니다, 대표 볼게요. 대표가 생각나서 대표 문제 봐봐. 방정식 중도 이거 사용하는 거는 어떻게 사용하는지 이거 기본 패턴이라서 보세요. 이거.
자, 방정식 먼저 보시고 세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3은 0이죠? 그 오직 하나의 실근을 갖는다. 자, 오직 하나의 실근. 원래 3차 방정식은 이제 2차 방정식 근이 일반적으로 2개 존재, 1차는 1개 존재, 3차는 일반적으로는 3개 존재가 맞아. 그러니까 차수만큼 근이 존재해야 되는 게 맞는데 실근은 1개밖에 없다는 거야. 나머지 2근은 뭐야? 그렇죠, 허근이죠. 허근이죠. 그리고 실근이 1개라는 것은 x축과의 교점이 몇 개라는 소리? x축과의 교점이 몇 개라는 소리? 얘들아, x축과의 교점의 x좌표가 실근이야. 그러니까 1개라는 얘기예요. 됐죠? 이 정도 해석을 해볼 수가 있고요. 실질적으로 문제 푸는 것은 자, 존재하는 구간 찾자라고 하고 있죠. 자, 1번부터 볼게. 마이너스 2하고 마이너스 1이야. 이거 어떻게 따지면 되냐면 자, 얘를 fx라고 놓을게요. 그럼 나는 뭘 따지면 돼? f의 마이너스 2랑 f의 마이너스 1을 곱했을 때 이게 부호가 다르면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는 얘기예요?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1 사이에 부호가 다르니까 여기 사이에서 근이 무조건 존재하게 돼. 이걸 보장할 수 있죠. 되는지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계산을 해야 돼. 그래서 얘가 얼마 나와? 마이너스 2가 다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8 마이너스 6 마이너스 3은 음수죠? 그래서 부호만 파악하면 돼. 계산할 필요 없어. 그 다음에 이건 어떻게 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음수죠? 바로 날리면 돼. 왜? 곱한 건 양수니까. 그치? 곱한 건 양수니까 부호가 다르다고 말할 수 없어. 이렇게까지. 됐지? 그래서 1번 정답이 될 수 없고요. 정답은 3번이야. 3번만 돼. 체크. 자, 0하고 1인데 자, 일단 첫 번째 f0 값은 얼마냐면 마이너스 3, 0보다 작습니다. 그 다음에 f1 값은 1 플러스 3 마이너스 3으로 날리고 0보다 크니까 자, 얘가 주는 이제 조건은 뭐냐면 f0하고 f1 값이 부호가 다르다. 이 얘기는 자, 0하고 1 받침 구간 안에서 함수가 찍는 패턴이 부호가 다르게 찍히므로 이 사이에서 연속이니까 적어도 한 번은 x축을 쓸고 지나가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근이 어디서 존재한다? 이 구간 사이에서 존재한다. 열린 구간. 정답 3번이 되는 겁니다. 됐을까요? 자, 과제 나갈게. 과제는 33주. 그 마지막 소식이 뭐예요? 오늘 과제 많이 나갈 거거든? 맞잖아. 왜냐면 닥터제이도 나가야 되니까. 그치? 닥터제이는 이미 삼각기 설명이 끝나버렸기 때문에 과제만 탁탁 나가면 되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과교시 때는 문제 풀 시간을 조금 드리고 질문, 개인 질문 받을게요. 됐죠? 그래서 오늘 과제 많이 나갈 거라서 그 과교시 때 미리 좀 많이 해놔. 알겠지? 웬만하면 수학 풀 했으면 좋겠어. 오케이? 지금 좀 이상한 것도 좀 질문 많이 나올 것 같으니까. 그래서 과제는 어디부터냐면 유형 6번부터인 것 같아요. 맞아요. 최대 수준 정리해줘서. 그래가지고 유형 자체는 이제 얼마 없어. 유형 6번하고 유형 7번밖에 없는데 뒤쪽에 리뷰 있잖아. 그치? 리뷰 이것도 푸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 다음 함수 미분법 나갈게요. 좀 아는 거 같아요. 뭐? 저는 다음 시간에 다음 함수 미분법 나갈게요. Today's no. Okay? Next week. 정신을 못 차리겠어. 그러면 우리가 연속 끝났잖아. 그럼 다음 주 화요일 날 삐 오면 뭐가 준비되어 있을까? 와, 테스트. 10개. 10개? 왜 킹받게요? 뭐 몇 개 할까? 뭐 20개 해? 그러면은 그럴 시간은 없어. 8에서 연습까지만 연습만. 연속만. 오케이? 그리고 너네 그 사실은 그 수학도 공부하실 때는 주제별로 공부해야 되잖아. 나중에 가면은 극한 수열의 그 함수의 극한 연속을 하나로 묶어서 같이 공부하는 거야 원래. 주제 나오네. 두 번째. 미분은 미분만 따로 잡고 뭐야 이거? 미분. 뭐지? 미분. 미분. 미분은 미분 따로 이제 잡아서 공부하시고 적분은 적분 따로 잡아서 공부하시면 돼요. 그래서 수학 중은 공부가 이렇게 진행돼요. 수화에는 뭐가 그치? 있어요? 수1 같은 경우는 자 지수 로드 일단 두 번째 삼각함수. 우리 요즘에 하고 있는 거 삼각 B죠? 삼각함수.
그다음에 세 번째가 수열. 그래서 주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져. 이게 수원. 그럼 시그마가 수열에 나오는 거예요? 네. 시그마가 여기서 이거 나오죠. 시그마. 그게 그 일반하고 거예요? 등차 수열, 등비 수열. 아까 등비 수열 봤잖아. 곱하는 규칙. 그런 건 안 해. 그래서 나중에 가면 이제 공부하실 때 이렇게 세 주제로 나눠서 공부하게 되고 수원은 이렇게 나눠서 공부하게 됩니다. 그렇죠? 다 못하면 안 돼. 다 잘할 수 없으니까 뭐라도 잘해야 돼. 그러니까 무슨 얘기야? 나는 극한 연속은 잘하는데 이분하고 적분이 어려워. 이럴 수 있어, 그죠? 근데 나는 수투가 잘 안 되는 것 같아. 그러지 마, 알겠지? 자신 있는 파트가 그래도 하나는 있어야 돼. 오케이? 야, 그래도 나는 미분은 그래도 잘해. 근데 극한 연속에서 심오한 걸 물어보면 잘 못해. 이럴 수 있잖아. 맞아? 아까처럼 진입 판정 잘하는데 적분을 미분을 잘하는데 진입 판정 공부 잘 못해. 이럴 수 있어요. 미분을 잘하는데 적분을 못할 수 있어요? 얘랑 얘는 관계가 없어. 물론 엄청난 관계가 있는 개념은 맞아. 근데 아니다. 사실은 이거 종합적으로 봐야 되는 건 맞아. 왜냐면 수능에서 이제 30번 중에 어렵게 나오는 이제 문제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수학이라는 게 단편적으로 하나만 물어볼 수 없잖아. 그치? 수원 플러스 수투 3%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이렇게 공부하시면 왜 안경을 벗어? 자려고 준비하는 거야? 이런 나태하게 짝이 없는 배짱이의 삶. 너가 두 번째 배짱인 것 같다. 옷 배짱이 뭔 소리야? 야, 첫 번째 배짱이. 너 왜요? 정신 차려. 무슨 제일 굉장히 같은. 야, 빨리 좀 문제 좀 풀어봐. 수초 나머지 문제 좀 풀어보시고 질문 있으면 질문하세요. 자, 과제를 좀 정리 한번 싹 해드리겠습니다. 교재는 33초까지. 라떼는 33초까지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닥터제이는 한 바퀴 끝내면 될 것 같아요. 안 말을 모았다. 뭔 소리야 너? 야, 너 선생님한테 지금 악마라는 거야? 이런 개념 없는 무개념. 50개만 나갈게요. 괜찮지? 아니 근데 57까지 나오는데 왜 50개예요? 알았어, 57까지. 아니에요. 너무 많은가? 아니야, 이거 너무 쉬워. 얘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뭐야, 이거 왜 이렇게 쉬워? 약간 힐링하는 데죠. 힐링. 숙제에서 머리를 쥐어 뜯은 다음에 나 힐링하러 갈래. 닥터지 딱 풀면 바로 힐링 되죠. 필리는 유익선이었죠. 아 그렇지. 왜 유익선이 없었던 거예요? 유일하게 자신 있는 거였는데. 걱정하지 마, 내가 유익선 만들어 올 거니까. 쌤이 만들어놓은 유익선이 약간 불안해요. 네가 마지막에 푼 직전 대기 자료가 그거야. 누가 불안해? 네가 직전 대기 자료로 푼 거 있잖아. 됐어? 몰라요. 기말에 대한 건 잊어버렸어요. 당신들이 직전 대기 자료. 머리에 남아있지 않아요, 저는요. 미안해. 또 이거 잘못 나갈 뻔했어, 닥터제리. 케이크 57페이지를 적으시면서. 57페이지 펴보시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무슨 일이 벌어져요? 그냥 처음부터 57번이에요. 갑자기 이제 연락 오지. 애가 너무 힘들어해서 공부를 좀 쉬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말을 넣어. 별로 안 힘들 텐데 왜 그러시죠? 아니 숙제가 160문제라는데 왜? 하고 보니까 57페이지가 나가는 거야. 과거에 있었던 일입니다. 진짜요? 그래서 잘못 나와가지고 내가 이거를 이제 50페이지까지 해오세요. 그러니까 50번까지야 목표는. 근데 50페이지까지 해오세요 하고 잘못 나갔는데 얘가 그걸 밤새 풀다가 울었대. 풀다가 눈물이 닥터제이 거
부끄러워가지고 너 이건 아니지 않냐 해가지고 전화가 딱 왔는데 아 그런 일이 있었나요? 근데 그럴 리가 없는데요. 50번까지는 내줬는데요. 하고 단톡방 확인해 보니까 페이지 50으로 나가 있어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된 거죠. 예전에 한 번 있었어요. 그럼 그 친구 어떻게 했어요? 그냥 다시 다녔어. 왜냐면 그만둘 이유가 없거든. 잘못 나간 숙제를 한 거기 때문에. 근데 왔더니 걔가 좀 눈빛이 안 좋아져서 왔어. 불신. 날 안 봐. 질문 있으시면 하세요.